산 좋고 물 좋은 호남 자도 남원 물을 볼짝시면 동으로 지리산 서우로 적성가 산수 정기열이어서 춘향이가 삼겼겄다. 이도령이 남원 산세 구경 나왔다가 춘향 만나 사랑을 하였지. 이렇듯 산세 따라 사람이 나고 만나는 법인지 우리나라 각도의 산세는 꼭 이렇게 생겼겄다. 경산도 산세는 산이 웅정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툭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 있고 경기도를 올라 한양도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데서 따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있나 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한산이지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되면 벼락지성이라 이 모든 근본이 산세에서 비롯되는 도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풍악이 울렸죠? 네. 듣던 소리인데, 가만 보니까 옛날에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누굴 사랑했죠? 네. 춘향을 사랑했어. 요즘 사랑하고는 달라요. 아주 진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국 유람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과거 공부는 안 하고 무슨 그 유람 가냐. 서울로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그 우리 산세를 상당히 좋게 본 겁니다. 우리 산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금수강산. 이 세 금자가 아닙니다, 이게. 비단금자, 비단금자. 수놓을 숫자. 비단으로 수놓은, 수놓은 강산이야, 강산. 올해 산세 좋고 지리산 이야기 다 나오죠. 근데 우리는 보면 산이 있으면 꼭 물이 따라와요. 그래서 마을 가운데도 산이 있으면 강산, 산하, 산천 꼭 그래야 돼요. 요거 주목해보세요. 외국 가보세요. 산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는 데가 있어요. 중국 가봐요, 중국. 중국 그 만리장성 그 가봐요. 어디 그 산은 우글불글한데 물 봤어요? 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산하, 산천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궁궐에 가게 되면 왕이 앉는 자리에 뭐가 있죠? 왕이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죠. 있는 뒤에 그림이 있어, 그림. 그림 보면 이런 그림이 산이 5개 그려져 있어. 그런데 여기 물이 흘러. 폭포가 흘러요. 흘러. 이게 왕의 뒤에 앉아있는 이게 상징으로 써놨어. 상징인데 이걸 갖고 오악이라 했는데 오악. 산이 5개니까. 오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라고 하니 1월 오악이라 이거예요. 1월 오악도라 그래요. 1월로. 그래서 해와 달이 있다 이거야. 해와 달이 있고 산이 있고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 이게 바로 이제 노래한 거 우리 산세를 뜻하는 겁니다. 국토예요, 국토. 국토인데 왜 산이 5개냐 야. 봅시다. 이게 국토의 상징입니다. 동쪽에는 금강산, 서쪽에는 무슨 산이죠? 구월산, 남쪽에는 지리산, 지리산 나왔죠 이야기가. 북쪽에는 백두산. 딱 봐요. 하나가 없네. 하나는 왕이 계신 뒤에 북악. 이게 국토의 상징이에요. 이게 오악이에요, 오악. 자녀들 들고 궁궐 이렇게 갔다가 왕이 앉은 뒤에, 야, 저게 용산이래, 용산. 한데, 뒤에 산이 왜 5개냐 하게 되면, 얘는 뭐처럼 들어가도 이따가 질문만 자꾸 한다. 그러지만 우리 국토의 상징입니다. 그 노래, 우리 산세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예요. 노래한 건데, 이게 뭔가니, 해와 달. 왕이 여기 올라갈 때 잠깐 기울여 올라다 스톱해요. 마음속으로 따지 마요. 오늘 또 해와 달과 산과 나무와 물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런데도 이런 철학이 숨어져 있어요. 철학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 노래 산하 구경 가는 그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하고
그 산악 구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 요즘 고구려가 잔뜩 요새 뜨고 있는데 난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맞다고 생각해요. 산이 높아. 산고죠. 한번 써봐요. 산고죠. 골짜기가 많아. 가는 곳마다 무슨 골짜기가 그렇게 많아. 다구죠. 물이 맑아. 산고, 다구, 수려. 여기 봐요. 산고, 다구, 수려. 고구려가 태어나버리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니까 이 시간에는 춘향전의 배에 있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 알고 가는 길 따라 한번 가봅시다. 옛날 땅 이름과 오늘의 땅 이름은 어디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도남문 빠져나와. 도남문 맞춰보세요. 어디 같아요? 도남문 빠져나와. 분명히 궁궐 정문이에요. 창덕궁 정문이에요. 창덕궁 정문이 도남문이에요. 도남문. 이몽룡이 도남문 나와서 의동 접어더니, 이게 서울에 의동 들어왔어요? 의동 접어더니 이렇게 나와요. 의동. 의동이 어디냐고요? 없어요. 없어. 의동이 없어. 의동이 바로 창덕궁 앞에 있는 동네가 의동이에요. 창덕궁 앞에 있는 동네가 의동인데 이 의동은 오늘날 흔적들이 사라졌어. 이걸 내가 추적을 해봤어요. 일제가 우리 국토를 유린하면서 땅 이름을 바꿔요. 바꾼데 소위 이른바 풍수지명을 들이대요. 왜 궁궐 앞에 동네가 의동이냐 이거야. 이거 바꾸자. 조선의 왕은 용이래. 용이래. 용이죠. 왕의 얼굴이 용안, 왕의 몸이 용체, 입는 옷이 용포, 깔고 앉는 의자가 용상. 이 의당 없애버리자. 없애버리고 요 용자를 살려갖고 이름을 짓자. 짓는데 용은 성천함 골차파 비룡하면 두 대를 눕혀라. 뭐죠? 와룡동. 창덕궁 앞에 동네가 와룡동이죠. 용이 뻗어버렸어. 이런 땅 이름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존심하고 관련돼요. 의동 접어더니 피막골이 어디랬다 이러나. 피막골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봤네. 옛날에 종로가 이렇게 해서 이쪽 궁궐 있고 강화문 사거리 있고 종로인데 이쪽 왕의 행차가 굉장히 심해. 왜? 동궁릉, 종묘 전부 이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 그러니까 왕의 높은 산도 행차가 이쪽이 많으니까 덕거라 하면 그냥 길 가다가도 막 엎드려. 엎드리니까 일이 안 돼. 높은 산 행차에 맨날 엎드리고 얘라 모르겠다. 뒷길로 다녀. 뒷길로 다니는 것이 말을 피해 다니던 길, 피막길이에요. 피막길. 말을 피해 다니던 길. 지금 종로를 기준해서 이쪽 흥인지문 동대문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피막길은 없어졌어요. 왜? 도로를 확장하면서. 왼쪽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청진동 이쪽 나가면 피막길도 되고 피막골도 돼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막 귀찮다니까. 피막길이 어디 매우 리무골 접어더니 이렇게 나오고 리무골. 이게 춘향이 하나 가지고도요. 이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거 한번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우연한 기회에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남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서 토요일 되면 이거 들고 지도 들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여기다 투자한 거예요. 이래갖고 남원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7년. 인물이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이 사람아 이거야 이거. 리문이야 리문. 요즘은 두원법칙 때문에 이문이죠 이문. 이문이 뭐 하던 데냐? 오늘날 말하면 방범초소야. 방범초소야.
그러니까 이 이문이 4대 문 안에도 있고 문 밖에도 있어.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적당히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흔적 남아있는 것이 동대문 밖에 뭐가 있죠? 이문동. 이거야, 이거. 리문이 뭐냐? 이것이 도성 안에 있고 도성 밖에도 있었어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흥인지문 동대문 밖에 리문이 있던 동네 이문동이에요. 리문이 아니고 이문동이죠. 두원법칙에 의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북한 안선은 이걸 가고 리문이라 그러죠. 이게 남아있는 게 이문이에요. 북문 밖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북문은 미안하지만 숙청문이라서 문을 열어놓지 않고 폐쇄해놨어요. 늘 닫아놨어요. 풍수지리상 문을 열어놓으면 도성 안에 있는 아가씨들이 바람이 난대요. 그래서 북문과 숙청문과 흥인지문 사이에 있는 문이 해화문이에요. 해화문 밖에 또 리문이 있어요. 두 갈래 리문이 있어. 그래서 쌍리문 하는 게 있었어요. 리문이 두 개니까. 그것이 세월을 흐르면서 리가 탈락돼가 쌍문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문골 접었더니 보석꽂이가 어디 매워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건 상당히 오늘 살아가면서 이거 참 땅 이름이 길긴 하지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석꽂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석이 뭐예요? 논밭가는 쟁기 끝에 끼우는 거 있죠? 보석.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그게 보석인데, 여기는 숭례문 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인왕산 청운동에서 흐르는 물이 저쪽으로 왕심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모양의 물이 만나니까 이거 보석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보석꽂이에요. 보석꽂이인데, 요 고자 밑에 지어 들어갑니다. 고자가 밑에 지어있자면 곧한데 땅이 삐죽하게 태어나고 뭐 고지라 그래요.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건 관이에요, 관. 관인데, 물이 돌아가는 고지, 돌고지. 이걸 한자로 쓰면 석관동 이래 돼요. 석관동. 그래서 이 보석고지를 찾으려는데 해를 먹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일본 사람들이 보석은 요런 모양, 아까 요 삼각형 모양. 그래서, 이 땅이 삼각형이구만, 삼각구 맞지노. 이게 오늘 삼각동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나긋한 이런 것들이 춘향전 속에 녹아있더라, 이겁니다. 보석고지가 어디 매워 남학당 바라보며, 남학당이 어디냐, 이게. 남학당 찾기 참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남학당이 뭐냐 했더니, 어느 분이 다 얘기사람 아니냐. 옛날 학교 예림이 학당, 이하학당, 배지학당. 학교가 갖고 학당이라 그랬구나. 서울에 오부학당이 있을 뻔 했대요. 동부학당, 동학당, 서학당, 남학당, 북학당 끝까지 안 생겼대요. 중간에 있던 학당이 중학당. 그래서 오늘날 중학동 있죠? 중학당.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남쪽에 있던 대학이 남학당. 그게 오늘날 서울시청 뒤입니다. 남학당이 어디 매우 북미창이 여기로다. 북미창. 야, 이게 북미창이 도대체 뭐냐, 이게야. 춘향전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우리 고전이지만 한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북미창이 어디냐, 이게. 북미창. 이거 봤더니 북미창. 근데 이게 창고가 있던 마을이에요. 북쪽에 쌀 창고가 있던 마을이다, 이거예요. 북미창.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무슨 동네 이름이 북미창이다 있고 남미창이냐. 이 밑자 뽑아버려. 이게 오늘날 북창동. 북창동. 그래서 그 남쪽에 또 남창동이 있어요. 남미창이에요. 이런 게 이제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가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북미창이 여기로다. 숭례문 빠져나와. 숭례문 빠져나와. 숭례문이 어디죠? 남대문이죠, 남대문. 우리가 편의상 동대문, 서대문 하지. 원래는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문은 숙정문. 인의 이렇게 나갔는데, 숭례문 빠져나와 남지란 말이 나와요, 남지. 남쪽에 있는 연못. 이걸 보고서 옛날 정선 선생이라고 그림 잘 그리는 선생이 있어요. 정선의 그림에 보면, 숭례문 앞에 큰 못이 있더라고요. 그 못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 지리 자체가 풍수에 완전히 입각해서
조성한 도시입니다. 계획도시입니다. 관악산이 화기래요. 불을 하고 물하고는 상극이죠. 그래서 숭례문 앞에다 남지란 연못을 봤어요. 이런 건 오늘날 좀 재현해놔도 될 것 같은데, 남지를 지나 복사골에 말 갈아타고, 아하,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가근에 급제하고 여기까지는 말을 못했구나. 말을 끌고 나온 거예요. 도성에서 어디 건방지게 말을 타. 복사골에 말 갈아타고, 복사가 뭐예요? 복숭아. 그런데 복사골 오늘날은 없어. 복사골 참 좋은 말인데 있더라고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게 뭐죠? 복숭아 도자죠? 도동. 도동이 서울역 앞에 있는 동네가 도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말을 타. 복사골에 말 갈아타고 뚝개바위 바라보면, 야, 뚝개바위가 어딨냐 이게야. 도시화 속에 뚝개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가 보다 했더니,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한자로 바꿔요. 두텁다 이게야, 두텁다. 그러니까 두터울 후자, 바위 암자, 후암동. 되죠? 뚝개바위 바라보면 가룰. 가룰이 뭘까? 아이고, 벌써 한번 감 잡네. 가룰. 옛날 사람들은 물을 갖다 울이라 그래서 울. 지금도 여울, 개울, 울은 곧 물이에요. 가룰이 뭐냐? 갈라지는 물이 이쪽 물하고 이쪽 물 와서 갈라졌다 이거예요. 가룰. 지금은 전부 도시화 속에서 묻혀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말에 가리란 말이 들어가면 갈리란 뜻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가락가락. 가룰. 그 가룰이 오늘 가를동으로 변했어요. 가를동인데, 가를동은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한자 이렇게 써요. 치깔자, 너멀월자. 이게 아무 뜻도 없는 말이에요. 이게 가룰이라는 순수한 말을 갖다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자를 바꾸면 이런 우를 범합니다. 가룰 지나 만촌에 끼고, 만촌에가 어디냐 이게 만촌에. 그래서 이걸 만촌에 못 찾으면 못 간다. 물어봐도 만촌에 없대. 나보고 정신병자래. 이거 내가 뭐 희한한 데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 되는 거야. 저 사람 뭐 희한한 고전 되고 맨날 행석 수술하고 다니는데. 그랬더니 하루는 대등로 지도를 떡 봤더니 나와요. 글자가 이렇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이게 만자거든요. 만초천. 이게 만촌에요. 만촌에가 뭐가니 겨울에 자풀이 많이 우거져 있다 이게야. 만촌에. 근데 이 만촌에를 갖다 일본 사람들이 바꿔요. 오늘날 그 용산, 효창동, 청파동 일대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특히 효창동은 일본 사람들 철도 관사촌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일장기가 히노마루, 그게 태양이 솟는집니다. 우길성천한다. 남산에 해가 떠 이게 만초천에 햇볕이 역광대가 번들번들 하거든. 이야, 이거야말로 우길성천하는 데다. 욱천. 이 욱천이 지금은 복개가 돼가지고 뭐 용산 전자상가가 들어서고 해가지고 막 있습니다. 아, 이건 이름 남아있어요. 이런 걸 되돌려놔야 될 이름이에요. 나와요. 만촌에 끼고 용산나루에 다니. 용산나루가 어딜까요? 오늘날 원효료 종점입니다. 용산나루에 다니 한수가 앞을 가려. 한수가 뭐죠? 한강입니다. 한강.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용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 원효료 뒤에 저기 안산에서 흘러내리는 산이 용같이 생겼다 용산인데, 일본 사람들이 철도를 놓으면서 용산역을 만들면서 땡겨다가 용산 해보니까 용산이 이쪽에 와 있는 걸 돼버렸어. 그래서 새로운 용산이다. 신용산. 왜 이게 땅 이름이 이동해요. 용산나루에 가서니까 어떻게 한수가 앞을 가려. 한강 건너가죠. 노들나루 건너서니 닿으니, 노들나루가 뭘까요?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이에요. 근데 이 노들나루를 갖다 한자를 바꾸면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꿉니다. 이 글자가, 이게 외가리 노자예요. 노량, 외가리 다리예요. 외가리가 무슨, 하기가 외가리가 뭐 올 수도 있죠. 한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노들나루 건너서니 검은돌무르가 어디며, 검은돌무르 들어봤어요? 검은돌무르가 한자로 쓰면 흑석우리예요. 흑석우리, 흑석동이에요.
검은 돌모루가 어디며 해나무 숲, 해나무가 회화나무입니다. 오라만 궁전에 가면, 궁궐에 가면 나무들 큰 거 있죠. 해나무 숲 지나서니 으시하대요. 장승백이가 우락부락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장승백이 대장군 장승이 막 무섭다는 거예요. 장승백이 알죠? 지금 남아있죠? 장승백이 지나서 남현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저 봉천동서 사당도 넘어가고 남현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남현 지나갔다 사당골이 어디며 사당골이 그때 사당골은 이사자예요. 동네 정시들이 그게 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 정시 사당에 있던 동네 사당동이에요. 근데 이걸 또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이게 뭐 조선지나 이거 무슨 글자야 복잡하다게야. 그래서 바꿔놓은 것이 이거예요. 집사자. 이게 오늘의 글자입니다. 사당골이 여기로다 여우째가 앞을 가려. 여우째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골골마다 여우째가 많아요. 그리고 여우째 치고는 또 큰 죄가 없어. 작은 죄를 갖고 여우째라 그래. 그래서 사람들 뭐라 그러냐, 이야 옛날에 여우가 되게 많은가 보다. 이거는 여우째가 아니고요. 작은 죄란 뜻이에요. 근데 여우를 한자로 옮길 때는 여우호자 호현 이렇게 써요. 여우호자 이렇게 써요. 호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우하고는 상관없어요. 몸이 바짝 마른 사람 보고 몸이 여위다 이러죠. 그 여위째인데 여우째를 가요. 심지어는 저 남쪽을 들어가면 사투리가 여시라 그러죠. 여시째가 돼요. 여시째가 돼야지 이걸 한자로 옮길 때는 여섯째가 돼요. 육령 저기 저 충청남도 음성에서 중원 넘어가고 거기 육령. 나는 육년이기를 봉우리가 6개인 줄 알고 아무리 해봐도 6개가 없어. 이것이 한자로 옮기면 이래 돼요. 이 여우째가 세월이 흐르면서 남태령으로 바뀝니다. 이게 남태령. 이게 남태령에 얽힌 사연이 참 재미있어요. 여우째는 여우째지 왜 남태령이냐 이거야. 정조 임금 알죠? 조선조 27대나 28대 정조 임금이 전에 임금이 누구나 영조예요. 영조의 손자가 정조인데 그 사이에 누가 꼈죠?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당쟁의 희생물로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영우원이 돼. 영우원의 언니는 그게 왕이나 왕비가 죽어서 붙이면 능이지만은 왕세자로서 왕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일찍 죽게 되면 무덤이 원이 돼요. 동그라미 원자인데 영우원. 이 원자 들어간 이름은 주목하면 왕세자로서 왕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죽었거나 정비가 아니고 후궁 있죠. 후궁의 무덤이 다 원자가 들어갑니다. 영우원에 묻혔는데 정조대왕이 등극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를 건너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좀 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장조라고 하는 추존왕, 오늘 말하면 명예왕으로 격상시켜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수원을 옮깁니다. 수원을 옮겨놓은 것이 이제 왕이니까 육론이 돼요. 육론이 돼가지고 늘 가슴 아파요.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고서 수원에 행차를 해요. 능참 행위를 해요. 그래서 행차를 하니까 남태령 여우째 넘어갈 때는 과천 현감이 마중을 나와 왕이 행차하는데 그거 반드시 거기 위에 올라가서 쉬었다 가요. 쉬었다 가는데 정조대왕은 이 여우째를 알았던 것 같아. 직국에 과천 이방한테 물어요. 이방 듣거라. 이 고개의 이름이 뭐인고? 하고 물으니까 갑자기 당황했죠. 왕이 그 이방한테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되는 말이 아렵게 항공하는 남태리야 하옵니다. 네 이놈 감히 네 어느 안전이냐고 거짓말을 함부로 한 얘기야. 그러니까 몸둘바를 모르죠. 아렵게 항공하나 차마 그 요망스러운 짐승의 이름을 함부로 댈 수가 없어. 한강 남쪽에서 큰 고개다. 남태리라고 주소대서 죽여주십시오. 너 머리 좋구나. 앞으로 남태령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여우째가 남태령으로 둔갑됩니다.
여우째 올라서가 선바위 돌고 돌아. 선바위 지금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선바위 나왔어요. 여름내가 여기로다. 여름내. 여름내가 아니고 겨울내, 여름내가 아니고 여린내, 얕은내. 얕은내라 이게. 이것이 옛날에는 이거 여름내 했던 거예요. 이걸 갖다 한자로 바꾸니까 여름은 열매과자, 내는 내천자 과처. 가는 모양이 되죠. 과천까지 갔어. 관문동이 여길세. 관문동. 과천, 현, 동헌이 있던 동네가 관문이에요. 관문. 관문동이 여기, 지금도 관문동에 있습니다. 그게 정부 제2청사가 딱 자리 잡았어. 오늘날 보면 수많은 관리들이 들어왔던 문이야. 그 옛짐에 그렇게 허황되지는 않아요. 관문동 지나갔다 가루개가 여길세. 가루개. 우리 집에 이 가루개라는 짐이 참 많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요래 갈라지는 고개. 이걸 한자 쓰면 가현동 이게 돼요. 이게 한자 쓸 때는 이 갈자가 마땅한 글자가 없어요. 치갈자 고개 한자 가현동 이게 돼요. 가루개 넘어서 인덕원에 하룻밤 유하고, 야, 난 되게 멀리 간 줄 알았어. 되게 멀리 간 줄 알았더니 인덕원 가지고 하룻밤 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지명에 이 지원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많습니다. 이 지원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옛날에 국가에서 경영하는 여각이 있던 동네. 원자가 들어가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서울 주위에 보면 온통 원자로 포위됐어요. 동쪽에는 태계원. 있죠? 서쪽에는 연서원, 홍제원. 있었어요. 그 연서원이 세월을 하면서 연신내 내려돼 버려요. 남쪽에는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원이 많아. 일원 있죠? 원 있던 동네 원지동, 인덕원. 그래서 창덕궁 정문에서 인덕원까지 콤파스를 하고 제하고 빙글빙글 돌리면 전부 원자가 태어나요. 그게 하루거리예요. 인덕원에서 하룻밤 자고, 머리 못 갔구나. 인덕원에 자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가요. 그 다음날 모락산 지나갔다. 모락산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의왕시에 보고 오봉산 바라보며 골사근해. 야, 이 골사근해라는 말이 나와.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골사근해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의 토박이들한테 할아버지 골사근해가 뭐야? 골사근해가 사근이지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가봤더니 사근천 있어요. 그리고 사근행궁이 있었던 자리에서 정조대왕이 그거 하룻밤 자. 왕이 머물던 집에 사근행궁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이 왕이 임하던 동네. 이게 왕인면이에요. 왕인면인데 지금도 사근행궁터가 남아있어요. 오봉산 바라보며, 오봉산 지금도 있어요. 지지대고개 넘어서, 이 지지대고개는 정조대왕 때문에 생긴 짐이에요. 정조대왕이 사도세자를 능을 참배하고 오면서 멀어져가는 사도세자 능 쪽을 바라보면서 그림이 더디어졌다. 지가 할 지자 두 번 넣어가 지지대고개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막 바쁘게 넘나드니까 이게 뭔지도 몰라. 지지대고개에 있습니다. 지지대고개에 넘어서 배나무골이 여기로다. 배나무골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목리, 배나무리자, 나무자, 이거 글자 그대로 바꾸는 게 지금도 수원 들어가기 전에 이목리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배나무골이 여기로다. 이렇게 나와요. 배나무골 여기로다. 팔달산 바라보며, 수원의 시내 한가운데 있는 산이 팔달산이에요. 팔달산 바라보며, 윗보도네가 어디며, 나 이것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윗보도네 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안장상은 다 갔는데, 없대. 그런 거 없대. 내가 이 동네 4대, 5대째를 사는데 그거 처음 들어봤대요.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도 이 밤에 봤다 그랬더니, 그런 거 없대요. 야, 이제 여기 와서 못 가는구나.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25,000분의 1 지도를 놓고 이런 학대경을 두고 이렇게 쳐다봐도 윗보드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이런 글자가 나타나. 이래서 이거 한자가 참 좋다는 거예요. 상유천. 윗보들레야. 윗보들레 상유천. 아래 뽀드네가 여기로다. 옛날에
버들이란 말을 보더라 써서 알 수 있나? 상류천 나오는 게 밑에 하류천. 땅아.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드네 아니고 뻗었네요. 뻗친네. 옛날 사람들은 된소리를 못했죠. 뻗다 이랬어요. 꽃이란 말을 발음하게 된 지가 100년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꽃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고지라 그랬죠. 고전 무슨 일로 피어서 시지고 꽃되고 여름 하나니.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자꾸 된소리가 가요. 여러 분들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하고 그 다음 세대하고 달라. 나하고 세대 차이 느끼는 것이 나는 소주인데 집에 애들은 쇠주. 말 자꾸 그러니까요. 나는 과대표인데 집에 애들은 과대표. 이게 말이 자꾸 우리 된소리를 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윗버드네를 한자로 바꾼 게 버들유자 내천자 상류천 하류천이 나와요. 윗버드네가 여기 아랫버드네가 어디며 이래 나오는데 널꾸지 지나서 놀꾸지란 말이 나와요. 놀꾸지. 이 놀꾸지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원 앞을 해서 쭉 흘러가고 저기 아산만원 들어간 내가 하나 있어요. 항구지네. 이거 노는 노랗다. 황화를 바꿔 항구지네 바꿔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몽룡에 가는 길이 그대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들어는 이몽룡 실존 인물도 아닌데 한간에 이런 이야기 있으나 이렇게 춘향가 한마디 듣고 춘향전에 고전석에 나타난 지명을 추리해 갔더니 이렇게 나긋나긋한 우리 집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땅 이름은 곧 우리한테 주는 하나의 캡슐이에요. 캡슐. 한꺼번만 까였지만 그 안에 우리말이 살아있고 한자말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사연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땅 이름을 접할 때마다 그건 뭐땅 이름 뭐 그런 거지 이게 아니고 이런 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시마다 보면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 경주채시, 동매정시, 봉화정시 그게 지명이거든요. 그 지명 땅 이름 속에는 시조 할아버지의 을과 넋이 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가 한마디에 오늘 춘향전의 얘기를 따라 이몽룡에 내려갈 때도 그래요. 요즘 사람처럼 변덕이 죽을 탄 게 아니고 춘향아 울지 마라. 내가 가면 아주 가나. 아주가 너를 잊을 소냐 하고 찾아가는 장면에 따라갔더니 이렇게 좋은 우리 땅 이름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토막토막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데 문제는 그 당시 지명하고 우리 땅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그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남원 도착했더니 7년이야 7년 7년 만에 도착했어.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다 하늘에. 예,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전 가지고 고전 속에 나타난 지명을 엮어봤습니다. 엮어봤더니 그 속에는 참 풋풋한 우리 땅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재밌어요? 네. 예,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늘 주변마다 그 땅 이름을 예사로 보지 마세요. 땅 이름 속에는 엄청난 그 학문이 고스란히 쌓여있어요. 예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